오늘 강의 아주 쉬운데 이거는 초등학생부터 또는 뭐 유치원 학생부터 어른들까지 평소에 궁금했을 법하던 걸 가지고 조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실 때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다음 역은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어느 쪽이지? 이쪽? 근데 내 친구는 이렇게 써 있어. 내 마주 보고 써 있어. 내 친구는. 내 오른쪽은 이쪽 문인데 내 친구는 오른쪽이 저쪽이야. 그럼 어느 쪽 문이 열린다는 이야기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문이 열린다 그러는데 오른쪽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오른쪽 이쪽이고 거꾸로 서 있는 사람은 오른쪽이 저쪽인데 어느 쪽 문이 열리느냐 이거죠. 또 학교에서 있지 않습니까? 조회할 때 교장 선생님이 탁 연수하시는데 학생 주임 선생님이 우양우 이랬단 말이야. 오른쪽을 봐.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양우 그러니까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저 선생님은 나를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 선생님의 오른쪽인지 내 오른쪽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쪽인가? 그래서 눈치 딱 보고 다른 학생이 여기로 딱 드는 것 같이 딱 들고 전 그런 경우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갈 때 다음 역은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시면 오른쪽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가정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가정? 진행 방향을 바라보고 오른쪽 이런 말이에요. 지하철 내릴 때 오른쪽은 가정이 있다니까. 가정이 뭐예요? 진행 방향을 지하철 진행 방향 나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또 학교에서 우양우 하는 거 그건 뭐예요?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우양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이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조금 표현을 하면 Q다, Q이다, Q이다, Q이다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Q이다의 참이 거짓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이 이쪽이다. 그거 답이 없어요. 저쪽에서 보면 반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수학적으로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그래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문장을 뭐라고 그래요? 명제다 그래요. 그러니까 P이면이 있는 겁니다. P이면 Q이다 이럴 때 이게 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문이 있는 겁니다. 조건문을 잘 살펴서 대답을 해야지 Q이다의 참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키가 큰 사람이다. 그 참여의 거짓이에요. 말해봐요. 빨리. 진도 나갑시다. 내가 키가 큰 사람이다. 참여의 거짓이에요. 큰 소리요. 난 아는데. 나 키 큰데. 부인하는구나. 자, 내가 키가 크다. 이것의 참 거짓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보다 키가 작은 사람보다는 크고 큰 사람보다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키가 크다. 나는 키가 크다. 그거는 주장은 될 수 있는데 참 거짓을 논할 수가 없어요.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조건문을 보고 어떤 주장을 해야 참 거짓이 결정된다. 즉 진행 방향을 보고 지하철의 진행 방향을 보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해야 그 오른쪽이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 참 거짓이 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빼고 조건문을 빼고 이야기를 하면 참도 거짓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럼 또 조금 더 수학 이야기하는데 너무 좀 약하죠, 그죠? 그러면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정가함수다, 감수함수다. 자, 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저 점에서 저 함수는 증가 상태에 있습니까? 감소 상태에 있습니까? 네? 모르겠어요? 자, 여기 사람이 있다, 이게.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죠? 정답이에요. 모릅니다.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이렇게 가면 내려가죠? 그러니까 저 점이 올라가는 점인지 내려가는 점인지 증가 상태에 있는 것인지 감소 상태에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오른쪽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오른쪽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려면 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증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조건문이 증가 감소를 물을 때는 증가와 감소를 물을 때는 조건문이 뭐냐? 오른쪽으로 갈 때라는 게 묵시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오른쪽으로 갈 때 저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수학적이지 않죠? 수학적으로 탁 또 멋있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x1보다 x2가 크다 이면 자, 수학 같지, 그지? fx1보다 fx2가 더 크다. 이럴 때 뭐라고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증가 상태에 있다. 증가 상태다. 증가한다. 이렇게 말해요.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x2가 더 클 때. 즉 오른쪽으로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x축 딱 꺼놔요. 여기가 x1이에요. 여기가 x2예요. x1보다 x2가 더 크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죠? 더 클 때 y값이 더 올라갔죠? 그러면 증가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니까 이제 수학 같죠? 이렇게 적으니까. 아까 내가 오른쪽으로 갈 때 이러니까 저게 무슨 수학인가 생각했는데 탁 x1보다 x2가 클 때 fx는 x2가 더 크면 이렇게 되면 증가 상태에 있다. 증가한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적으니까 이제 좀 수학 뽀대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그러면 당연히 반대로 뭐 x1, x2인데 일 때 fx1 이게 반대로 되면 뭐라고 그래요? 감소한다 이제 감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때 말하는 겁니다. 이때 x1이 있고요. x2가 있어요. x2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fx2가 더 낮아졌잖아요. y값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소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한 1학년까지는 듣다가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거 안 듣습니다. 이거 유튜브 지금 끌라 그러지 지금 너 2학년짜리 너 끄지 마. 이런 거지 않습니까? 보세요.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요 점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x1이다 그래요. 그러면 뭐 여기가 x2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x2 마이너스 x1 분의 fx2 마이너스 fx1. 지금 토하려고 그럴 거예요. 살살. 자, x 마이너스 x1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x가 크잖아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x2 마이너스 x1이 양수다, 음수다? 양수. 그리고 fx2 여기가 더 높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더 높으니까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위에 것도 양수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예요, 양수. 아시겠어요? 여기다 리미트를 딱 붙여요. 리미트 x2가 x1으로 갈 때, 리미트 x2가 x1으로 갈 때, 리미트를 딱 붙여요. 그러면 이 꼴이 딱 생겨요. 리미트 붙이면 이 꼴이 딱 생깁니다. 그까지는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f'x1입니다. f'x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증가 상태에서는 미분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착 다 연결돼요.
아주 쉬운 데서 시작했는데 미분의 0보다 커 나왔다는 게 튀어나와. 이게 수학의 매력이야. 이게 수학의 매력이야. 그래서 미분에서 0보다 커 나왔다면 우리가 정감수라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미분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도 정가감소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잘 부등식을 가지고 잘 기준 x1보다 x2가 더 클 때 fx보다 fx가 더 큰 것, 그럴 때 우리가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것으로서 증가를 정의하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것으로 감소를 정의한다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했는데 미분에서 0보다 크고 나왔을 때 정가함수 할 때는 감소함수까지 연결되더라 이게.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가장 밑바닥에 가장 기초는 뭐였어요? 기초는 이거였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공부할 때 어떤 조건에서 그런 것을 유추해내느냐, 어떤 조건에서 출발해서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느냐라는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거야. Q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그거는 수학이 아니에요. 어떨 때 그런 이야기예요. 일본이 면적이 또는 넓이가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그거는 말할 수 없어요. 미국보다는 넓이가 작고 한국보다는 넓이가 크고. 그리고 이렇게 그 앞에 가정이 있어야 돼요. 가정. 그러니까 어떤 가정일 때 그렇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님들이 혹시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집에서 항상 교육을 할 때 어떨 때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육을 해서 학생들의 머릿속에 논리적인 체계가 쌓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아빠는 키가 크다. 그런 식으로 하면 논리가 안 쌓이고 논리가 없는 것은 수학이 아니고 과학이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쉬운 출발이 뭐였냐. 조건문이 정의되고 약속이 되고 어떤 공부를 하도록 하는 습관을 기르고 그래서 논리적인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수능 공부를 할 때도 밑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꼭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가라는 식으로 사고하는 그런 학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센 홍 선생이었습니다.